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이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또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화가 나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폭력을 비호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어요. 소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 법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지 아닌지, 이 권력이 남용된 것인지, 아이들 학교폭력 문제에 권력이 잘못 개입한 것인지를 우리 교육위가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순신 청문회는 돈과 권력을 가진 검사인 아빠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개입한 검사 아빠 찬스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정순신 청문회에 정순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고, 가해자가 법기술을 이용해 또 이긴 꼴이 됩니다. 미디어 오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낙마를 했습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학폭 문제를 엄중히 다루려고 했으나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또 참고인으로 나왔던 분들께서 좀 불성실한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어느 누구도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또 학교폭력을 건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이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또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또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화가 나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 밟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순신 이름 석자를 넣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간 야당 주도로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 정족수라는 요건 충족을 앞세워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행태는 형식적인 절차는 같았는지 몰라도 여자 협의하에 의사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행에는 위배됩니다. 무엇보다 학폭 관련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순신 사건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야당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해준 안건만 다뤄야 하고 다른 안건은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원장이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교육위에서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법안 심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교육위는 학폭을 주제로 해서 한 달 가까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초중고 급식 근로자 총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늘봄 학교라든가 유보 통합, 학교 시설 복합화, 의대 정원 부족, 부산대 수의대 신설 문제 등 작년 국감 때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다루었고 지금 점검해 나가야 할 안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21대 마지막 국감도 이제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과연 교육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을 제대로 다룰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법률 제출안이 교육위원회에서만 6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요한 교육 현안들을 다루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야당 출신 위원장과 위원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오늘로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서 교육위와 상관없는 안건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또한 내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남은 임기 내내 교육위를 정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 야당 출신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들의 독단적 야합 운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 폭력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안 관련해서는 법안 소위를 좀 더 부지런히 좀 열어주시고 재정법안에 대한 청문회도 지금 일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데 그것대로 또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네, 안민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서병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순신 청문회는 돈과 권력을 가진 검사인 아빠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개입한 검사 아빠 찬스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가 최우선시 되도록 대책을 강화하고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 동의하실 겁니다. 정순신 청문회에 정순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고 가해자가 법기술을 이용해 또 이긴 꼴이 됩니다. 불출석 사유가 질병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수사 때문인데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또다시 검사 출신이 법지식과 법기술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본인 수사와 학교폭력 청문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기술에 맞서서 국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출석시켜야 합니다. 고의적인 불출석에 대해서 국회 정은감독부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정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국회 문체청문회에서도 핵심 가해자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의결해서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정순신 당사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회에 참석해서 검찰인권감독관을 지내 법조인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병수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검사는 권력을 갖고 있죠. 권력 그 자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권력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쓰라고 부여한 공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정순신 검사는 그 권력을 자기 자식을 지키는 데 썼어요. 자식이 친구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걸 알았다면 자식을 꾸짖었어야죠. 자식을 반성하게 했어야죠. 그런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죠. 교육적 질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폭력을 비호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어요. 연수원 동기를 변호사로 동원했고 강원도 재심에서 다양하고 교묘하게 그 권력을 작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권력이 이긴다는 것을, 이렇게 이긴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2018년 3월에 학폭위를 열어서 심각성 높음 4점, 지속성 높음 6점, 고의성 5점, 반성 정도 낮음 4점, 화해 정도 없음 8점, 이렇게 해서 8호 처분을 내려서 끝났었으면 이 문제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 개입하고 난 뒤에 아까 서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 법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지 아닌지, 이 권력이 남용된 것인지, 아이들 학교폭력 문제에 권력이 잘못 개입한 것인지를 우리 교육위가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아들이, 가해 학생인 아들이 반성은커녕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발언을 하고 다녔다는 무수한 증언들이 징계조정위원회 또는 학폭위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피해 학생이 말을 했고요.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악의 화신을 본 것 같다라는 발언들이 회의록에 나와요. 민사고 책임교사는 서면 사고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받는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폭위 재심 기간 동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전혀 죄의식이 없고 심지어 재심 이후에 친구들에게 자기 빵빵한 변호사 써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 뉘우침이 없고 도리어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속된 말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회의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가해 학생이 나는 잘못 없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안 했다,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하는 내용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피해 학생의 진단서에 보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우울증, 무기력증 등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는 진단서 내용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 학생이 동작대기를 2번이나 가잖아요.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잖아요. 팔목을 수십 번 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망가졌고 학교를 중도 포기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학교는 뭐 했냐 이거예요. 교육은 뭐 했냐 이거예요. 피해 학생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학교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일, 교육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게 회의록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이기는군요.
피해 학생의 이 말이 현실이 되게 방치하는 것은 국회 교육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고요. 학교폭력당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걸 규명하자는 게 이게 정쟁입니까? 저는 정순진 변호사, 송계동 변호사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출석해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서라도 학생들 학교폭력 문제에 권력이 부당하게 작동을 했는지, 본질을 왜곡한 건 뭔지, 아니면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 법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